어린이가 분명히 여행에 참여를 하는데 계속 묻죠. 이 다음에 어디 가요? 뭐 이렇게 다음에 뭐 해요? 이렇게 계속 묻는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여행에 참여하지만 여행에서 소외된 거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 어린이가 스스로 여행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7일 동안 나은이가 여행한 경험들이 날마다 있는데 그 날마다 있는 일정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또래의 어린이가 그 장소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서사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책이요 굉장히 사회, 과학, 국어, 미술 이렇게 교과와도 연결돼 있어요. 네. 제주도에 가면 네. 이건 꼭 둘러봤으면 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추려서 네. 세 가지 장소를 얘기한다면 네. 아주 폭발적인 감각적 서사적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임명주입니다. 여행하고 싶은 계절이에요. 이제 곧 여름 방학이 오는데 아이들과 어떤 계획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행을 가고 싶게 만드는 책이면서도 아이들에게 뭔가를 좀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계절 교과서 여행 2 제주도에 그죠? 다녀온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작가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책을 쓰고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전정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계절 교과서 여행 제주도를 쓰시게 된 네.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제주도였는지도 궁금하고요. 왜 여름편에서 제주도를 다뤘는지도 궁금하고 그렇네요. 네. 제가 이 시리즈를 처음 기획할 때 네. 사실은 어린이 체험학습 전문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어린이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어서 여행을 하는 이야기를 좀 쓰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가기에 적합한 곳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주도는 뭐니 해도 바다가 있고 또 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름 여행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주도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또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단순히 여행 이야기 안내서가 아니잖아요. 네. 이야기 형식의 어린이 여행 책인데요. 네. 이런 구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행은 일상이 아니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행서는 이제 정보를 거의 엑셀화 하듯이 그렇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제가 어린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은 그 정보를 어떤 그림으로 생각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른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보면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 경험치가 적다 보니까 정보를 보고서 그것에 자신의 여행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래의 아이가 여행을 해서 그 장소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경험을 하고 그리고 무엇이 슬펐구나 또는 무엇이 기뻤구나 재밌었구나 이런 일들을 읽어가다 보면 자신의 여행을 계획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죠. 그 친구를 따라서 함께 당황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뭔가 찾고 이러한 것들을 좀 전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주인공이 나은이에요. 네, 나은이에요. 바쁜 엄마하고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홀로 제주에서 여행을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나은이를 통해서 뭔가 작가님이 담고 싶었었던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아이는 반장이 되고 싶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사실을 꿰뚫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서지 못하는 아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아이, 또 부끄러워하고 수줍은 아이의 마음 뒤편 한 구석에는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나도 한 번은 누가 나를 좀 알아봐주고 인정받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마음이 좀 주인공이 돼서 여행을 한다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성장을 할지 저도 따라가 보고 싶었어요. 좀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실 이 원고를 썼을 때 맨 처음 보신 분이 편집자분이시고 또 네. 그림 작가분이신데 네. 두 분이 성격이 굉장히 다르세요. 그런데 두 분 다 모두 읽어보고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을 가졌던 간에 누군가의 마음 안에 담겨져 있던 부분이 어떤 나은이를 통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인가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내성적이다, 네. 뭐 외향적이다, 뭐 모든 아이가 반장이 되고 싶다, 네. 그리고 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러지 못하는 아이의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수줍은 마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수줍은 싶어요. 마음. 그럼 나은이가 지금 수줍은가요? 그렇죠. 그런데도 혼자서 여행하는군요. 네, 당첨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엄마는 같이 가지 못해요. 네. 나은이만 당첨이 됐기 때문에 네. 나은이 혼자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여행지 소개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세요. 네. 네, 뭐 당연히 입체적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양희 씨하고요, 네. 테리 씨를 만나요. 네. 너무 다행이에요. 네, 맞아요. 네, 홀로가 아니라서 네.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이야기를 풀어냈는데 보통 보면 이 양희와 테리를 네, 이렇게 탄생시킨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쓸 때 계획하기를 어떤 여행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실제와 환상을 섞어서 쓸 생각이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린이는 혼자 여행을 못 하잖아요. 위험하니까. 당연히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보호자가 사람일 때 주는 어떤 포지션에 제한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린이에게 친근한 동물이 의인화돼서 보호자 겸 안내자로 나온다면 훨씬 여행의 폭이 좀 넓어지는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거다. 안전하고요.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장면도 생각하기에 재밌었어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테리어 종인 어떤 개가 의인화돼서 나은이를 마중 나오고 나은이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 개를 따라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행을 하고 그런 장면의 시작이 저는 좋았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바쁜 엄마와 떨어져서 나은이 혼자 여행한다. 이게 이제 물론 우리 동화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불안하게 생각했던 분들한테 굉장히 위안감을 주는 그 두 캐릭터가 있습니다. 양희와 테리 씨죠. 네. 우리 작가님께서 여행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을 만났다고 하셨어요. 네. 실제 여행지에서 만난 그 어린이들이 이 책에 투영되어 있을까요? 네, 제 이 책뿐만 아니라 네. 이제 사계절 여행책 전체에 나오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네. 사실 실제 어린이들의 에피소드와 모습을 네. 그리고 성격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아이들이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특히 여름방학 제주 여행에서 기억이 난다면은 제주도에 본태미술관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본태미술관 안에 무한 거울방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을 주는 어떤 공간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5명씩 들어가요.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 2명의 소녀가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한 4학년 정도 되는. 야, 너무 막 이상해하면서 한 소녀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주에 떠 있는 것 같아. 막 이러니까 다른 애가 야, 난 네 꿈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네. 어떤 감각이 딱 폭발하는, 경험이 폭발하는 네.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나은이의 여행에다가 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조각조각이었던 것들이 쭉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여져 있으니까 더 생생하게 네. 우리가 또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를 배경으로 한 다른 책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책만의 차별점이다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사와 정보가 같이 하고 서사와 정보. 그다음에 사실과 환상이 같이 사실과 하고 환상. 그리고 지식과 마음이 같이 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책을 읽으면 어린이가 스스로 여행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이 책에 7일 동안 나은이가 여행한 경험들이 날마다 있는데
그 날마다 있는 일정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또래의 어린이가 그 장소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서사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잘 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나은이도 잘 짰잖아. 그쵸. 그리고 잘 여행을 했잖아. 네.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어떤 대리 만족 또는 자신감을 좀 그렇죠.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네. 할 수 있네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이 책이요 굉장히 뭐 사회, 뭐 과학, 국어, 미술 이렇게 교과와도 연결돼 있어요. 네. 이 교과 연계 구성을 일부러 네.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 주신 건지 궁금해요. 네, 맞아요. 일부러 넣었습니다. 네. 교과서에 담긴 지식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하는 어떤 것들을 굉장히 정제해서 잘 설명한 것들이죠. 네네. 그런데 그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느냐가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은이가 제주도에 갔을 때 곶자왈과 동굴에서 길을 잃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경험이 굉장히 기이하고 네. 환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장소는 환상이 아니라 제주도에 현재하는 장소고, 그리고 그 내용에서 담은 지식은 사회 역사 교과에서는 환경 속의 삶, 사람의 삶의 모습, 환경 속의 그리고 삶. 과학적인 면에서는 지각 운동의 내용을 같이 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이 이야기를 만났을 때 서사와 이미지를 가지면서 힘을 가지게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지식과 그다음에 제주도의 환경 속에서 담고 있는 내용과 네.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서사를 이루게끔 네. 하려고 의도했습니다. 뭐 국어와 미술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좀 되어 있나요? 좀 국어 예를 같은 들어주시죠. 경우에는 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태미술관의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그 외의 본태미술관은 서사로 연결이 되지만 그 네. 외의 장소들이 또 소개되어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미술교과와 연결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의 설화라든가 신화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같이 담겨 있어요. 그렇군요. 노래도 담겨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같이 연계되면서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다가 또 제주도 말이 또 아이들에게 네. 좀 더 또 폭넓은 어휘력도 선물해 줄 것 같고요. 제주도 말은 너무 네. 어려워서 네. 사실은 저도 네. 그 제주도 연구회 네.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몇몇 말은 번역을 하듯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혼저 뭐 이런 것들 네. 좀 우리 흔히 들을 수 있는 것들도 그런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재밌는 책을 읽으면서 제주도 말이 어려워가 아니라 이런 말이 있구나. 우리 그렇죠. 어른들보다 훨씬 더 네, 맞아요. 쉽게 네.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네, 있을 것 재미있게 같습니다. 생각을 하죠. 맞아요. 네. 작가님 그러셨어요. 여행이 곧 공부가 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공부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억압되고 꼭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공부의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우리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배움은 어떤 경험과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초등교육 총론에 보면요. 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통해서 창의적 인간으로 성장케 하자라는 네. 말인데 제가 초등교육 총론을 좀 좋아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삶을 잘 살아내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게 교육이잖아요. 대전인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려면 그 길잡이가 되는 게 저는 공부,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학습은 굉장히 뭐 박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안정적이고 그리고 차분하고 침착하고 다정한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네. 되잖아요. 그게 일상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일상이 그렇다 보면은 감각적이고 서사적인 체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고 전시회도 가고 공연도 보고 네. 뭐 그렇게 경험을 쌓는데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경험이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폭발적인 감각적, 서사적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 네. 안정된 환경과 조금은 벗어난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폭발적 네. 그러니까 뭔가 안정 속에선 찾지 못하는 어떤 것들 네, 호기심을 필요한 거죠. 자극하는 것들 네.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들, 이게 곧 여행이다. 뭐 네. 이렇게 좀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주라는 지역은요. 네. 사실 안 가보신 분들도 바로 생각하죠. 자연이지요, 역사이지요, 네. 문화이지요, 네. 예술이 정말 풍부하게 어우러진 네. 곳이잖아요. 어린이 독자들이 네. 이 책을 통해서 제주를 어떤 시선으로,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는지요? 사실 제주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건 좀 지역적인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요? 어린이 여행 자체가 조금 어린이들이 여행 전체를 바라봤을 때 저는 기대하고 네. 그리고 궁금해했으면 좋겠어요. 궁금해하고. 네, 궁금해한다는 거는 그 환경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네. 이를테면 여기 바람이 세게 부네. 어? 이 바람이 왜 부는 걸까? 네. 그리고 이 바람 때문에 사람들 삶이 힘들겠다. 근데 그러려면 어떤 물건이 필요할까? 네. 네,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무엇이 힘들고 또는 무엇이 즐거웠을까? 네. 기뻤을까? 이런 걸 궁금해한다면 여행의 폭은 너무너무 넓어지겠죠. 그렇죠? 힘들었겠다. 음.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을까? 네. 뭔가가 있을 거야. 네. 뭐 이런 것들로 그렇죠. 시작을 하면 좋다는 네. 거네요. 그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은 저는 보물찾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물찾기 할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보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찾아야죠. 네. 예, 똑같이 여행을 갈 때 기대하는 만큼 네. 자기에게 얻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넓은 그리고 멋진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기대한다. 뭔가가 있을 거야. 어떤 그러니 찾아야겠다. 네. 어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기다리고 있을까? 나 그 네. 이야기 한번 찾아보고 싶어. 네. 그 이야기 따라가 볼까? 네. 이런 것들. 네. 기대해야지 찾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곧 있으면 여름 네. 방학이 시작돼요. 네. 제주도 많이 아시잖아요. 네. 누구보다 많이 아실 텐데 제주도에 가면 네. 이건 꼭 둘러봤으면 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네. 소개해 주시지요. 사실은 책에서 나은이가 간 모든 장소를 다 권하고 싶은데 네. 그래도 이제 또 골라야 되니까 추려서 세 네. 가지 장소를 얘기한다면 네. 첫 번째는 검은 오름. 검은 오름은 제주도의 탄생과 그다음에 화산 지각 운동과 생태적 지질적 특징을 다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장소예요. 그렇군요. 예약을 해야 되고 등산복도 갖춰야 되고 씩씩하게 가서 아주 감각적으로 멋진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국립제주박물관이에요. 네. 이제 많이 선택하는 장소는 아닌데 제주박물관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렇군요. 네, 스토리텔링이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꼭 가봤으면 좋겠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너분숭이 4.3 유적지를 한번 들려봤으면 좋겠어요. 어딘가요? 조천에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아요. 근데 네. 이제 많이 피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4.3의 4.3, 비극성 때문에 네, 네. 어린이 여행에서 그렇게 선호되는 장소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거기 가면은 어린이들의 묘가 있어요. 잠깐이라도 들리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주는 아름다워요. 네. 반면에 아픈 역사도 네.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사실 제주는 참 힘든 삶을 산 맞아요.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 아름다움을 지키면서 온 세월을 네. 한번 아이들과 같이 가는 거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름 얘기하셨잖아요. 겨울에 오름 가려면 음. 굉장히 좀 날씨도 잘 따라주고 네, 그래야 될 맞아요. 텐데 우리 지금 이야기가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여행하신다면 우리 작가님께서 추천하신 오름도 꼭 가보셨으면 검은 좋겠고 오름 꼭 가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제주도 여행할 때요. 네. 이 책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지 네. 뭐 여행 전, 여행 중, 여행 후 네. 이렇게 좀 각각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여행 전에는 이 책에 나은이의 여행을 읽고 기대감을 올리고 그리고 여행 계획을
같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여행 계획을 잡는다면 어린이가 소외되지 않는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어린이가 분명히 여행에 참여를 하는데 계속 묻죠. 이 다음에 어디 가요? 뭐 이렇게 다음에 뭐 해요? 이렇게 계속 묻는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여행에 참여하지만 여행에서 소외된 거거든요. 아. 준비 과정을 같이 한다라면은 훨씬 좋은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행 중에는 들고 다니면서 정보서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행 후에는 어쨌든 다녀오면 일기를 쓰던지 네. 뭐 보고서를 쓰던지 아니면 SNS에 올리던지 뭘 해야 되잖아요. 네.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나의 여행과 나은이의 여행이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나은이가 갔던 장소를 내가 갔을 때 나의 느낌은 분명히 다를 수 있고 내가 본 건 분명히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비교해서 정리한다면 훨씬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은이가 간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나은이가 간 곳이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7일 동안 하루에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이상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네, 너가 가고 싶은 곳은 네, 어디야? 이렇게 아이한테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것은, 소외됐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아이들과 여행을 할 때는요. 따라와. 그리고 맞아요. 따라가는 여행. 네. 이게 따라가는 게 끌려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내고 네. 그런데 아이가 주도적이 되면 훨씬 더 부드러워, 능동적이고 재밌어하고 네.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한테 혼내는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겠죠, 네. 작가님. 그러니까 여행 전에 함께 계획하고 여행 중에 또 소감도 묻고 네. 여행 후에는 함께 기록하고. 정리 좀 해보고. 몇 년 전에 제가 그 어떤 학생이 저에게 자랑을 한 책이 있었는데 네. 다이어리에다가 여행 그 기록서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예쁘게 꾸민 거죠. 네. 그날 어딜 갔었고 그 장소의 사진 그리고 그 장소의 기념품 그리고 그 밑에 뭐 길게 안 써요. 짧게 나의 느낌이나 뭐 기타 기록사항 쓰고 그렇게 해서 여행 기록을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군요. 전 부담되지 않게. 네, 부담되지 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가님, 제주도 외에도요, 추천하고 싶으신 여행지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일반적으로 어린이들과 꼭 같이 가야 되는 여행지가 뭐 서울, 경주, 공주, 부여처럼 옛 도읍지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역사 교과가 관련이 되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여행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곳들이 아니라면 자연과 생태 그리고 문화와 과학 그리고 역사 이 모든 것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여행지로 남도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남도. 네, 남도는 경상남도에서 전라남도까지 해안 지역 전체를 일컫는 거라서 굉장히 좀 넓고 네. 광대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까운 도시 몇 개를 골라서 지역 몇 개를 골라서 일정을 잡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화순하고 순천을 엮는다든가 화순과 순천. 그런 화순에 가면은 고인돌 유적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화순내 운주사 와불이라고 아주 누워있는 멋진 부처님. 네. 누워있는 부처님 불상이 아주 멋진 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에 가면은 옛 읍성을 볼 수 있고 네. 또 순천만 생태공원이 있죠. 네. 그래서 너무나 근사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정을 잡아서 여행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 그럴 때 요 책, 제 책 남도편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엮어서 네. 그냥 그려져요. 저도 답사를 참 많이 할 그러세요?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공부를 했는데 네. 와,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네. 여행, 그냥 여행이 아니라 그냥 보면서 배워요. 맞아요. 보면서 느껴요. 네. 그냥 보면서 행복해요. 이런 것들이 그 우리 아이들의 여행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막 배운다는 게 자 외워야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냥 습득되다 보니까 참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참여시키면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요즘 부모님들이요, 정말 정성 많이 쏟는 게 맞아요. 체험학습이에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여행을 좀 시키고 싶어서 정성, 비용 많이 들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들한테 또 공부해, 아까 말씀하신 역사, 또 유적지 뭐 이렇게 또 굉장히 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작가님께서 여행과 배움이 만나야 가장 자연스럽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한번 그 부분 좀 확인시켜 주시죠.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여행에서 배움의 과정을 얻기를 바라는 거는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죠. 그런데 그 배움이 자연스럽고 지치지 않고 나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저는 준비에 좀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규칙과 계획을 같이 잡고 그리고 그것에 관한 정보를 책을 읽든 영상을 보든 같이 수집을 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떠난다라면은 그 배움은 훨씬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이를테면은 부모님도 잘 모르는데 아이를 가르치려고 든다든가 또 아니면은 부모님이 잘 모르시겠으니까 안내판을 읽어봐 라고 미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이제 제일 저는 좀 우려돼요. 왜냐하면은 박물관이나 유적지의 모든 설명판은 어린이들이 읽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설명이 되질 않아요. 차라리 저는 그때 부모님도 같이 아이와 함께 궁금해 해준다면 오히려 답을 찾는데 좋을 거고 그리고 또 유대감을 가지는데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 부분은 도움을 받아야죠. 선생님의 도움을 받던가 책의 도움을 받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자주 하는 말인데 광화문 천정에 그려진 동물이 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요. 그 왕사남으로 한창 청룡포가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하신 거 안내판 있죠. 그걸 보면서 아이 언어로 같이 해석해주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도 같이 서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권하는 게 사진 하나 찍어서 나중에 정리할 때 당연히. 그때 좀 편안하게. 왜냐면 더울 수도 있고 비 올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는데 그 안내판 꼼꼼히 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도 제가 여행하면서 좀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 오셔서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저도 여행하고 싶었고 또 방학이 정말 기다려지는데요. 지금 가지고 나오신 남도 이야기 그리고 여기는 강원도 이야기 그리고 어머나 서울 살면서도 우리 서울 잘 모르잖아요. 서울 이야기 이런 책들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읽으면서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